이 정도면 태풍이 아니라 진짜 자연재해 급인데요. 눈 때문에 눈이 실드를 계속 가려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숙소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출발부터 진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돌아가지고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투어가 될 줄은 진짜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바린이 여러분, 바린이 다이어리입니다. 지금 저는 정신없이 김포공항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이죠. 오늘 야근을 새벽 2시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허겁지겁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잠깐 졸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 비행기 보딩 시간이 새벽 5시 40분인가 30분인가인데 저희 집에서 김포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주도라고 해도 그래도 보딩 시간 1시간 전에는 체크인을 하고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가면은 간당간당해요. 정말 이러다가 비행기 놓칠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렸지만 온라인 체크인도 막혀있고 결국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지 못해서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어요. 아이고야, 순간 졸아가지고. 그래서 기존의 비행기 티켓을 취소를 하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다음 비행기 티켓을 새롭게 예매했습니다. 택시비랑 취소 수수료 포함하면은 비행기 티켓을 2개 산 꼴이 되었네요. 트라이엄프 제주 투어 첫 시작부터 뭔가 엄청 꼬여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김포에서 이륙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에 도착해서 착륙할 때 랜딩 충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무슨 기어 변속 안 되는 수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공항에 도착해서 같이 투어를 가는 다른 멤버분들과 합류해서 함께 택시를 타고 안녕하세요. 바이크를 보관한 게러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다 제주도에서 눈을 보게 될 줄이야. 뭔가 새벽에 비행기를 놓친 것부터 해서 불안한 투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게러지에 도착하니 먼저 온 일행분들이 자신들의 바이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 바이크도 다행히 무사히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라이엄프 관계자분들 기다리는데 렌트카를 찾는다고 조금 지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주의 날씨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눈이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으니 트라이엄프 관계자분들이 렌트카를 가지고 도착을 하셔서 일행분들 모두 모여 간단하게 실내에서 브리핑을 들은 후에 본격적인 제주도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트라이엄프 제주 투어 첫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오전 코스는 빅브라더스 게러지에서 출발을 해서 교래 3다 숲길을 지나 김영 해안도로를 거친 후에 점심 식사를 하는 소라 횟집으로 이동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마방목지를 방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날씨도 문제고 전체적으로 일정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일부 구간은 생략을 하고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트라이엄프 같은 브랜드의 다양한 기종의 바이크들이 단체로 라이딩하는 장면은 굉장히 멋있었지만 일단 멤버 자체가 평소에 다녔던 구성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하는 관계로 살짝 불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주 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제주 현지 가이드분이 로드를 서시고 뒤쪽에는 차량으로 보호를 해주면서 안전에 유의하며 조심해서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차량 숫자가 많은 관계로 중간중간 신호로 인해 허리가 잘려서 대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주변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바이크가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던 눈발도 점점 사그러지고 파란 하늘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주도에 왔을 때는 항상 해안도로만 타고 돌았기 때문에 오늘 지나가는 숲길은 뭔가 분위기도 새롭고 제주도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은 겨울이다 보니 앙상한 가지가 많은 나무들이 보여서 살짝 아쉬웠지만 봄이나 여름에 오면은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 바닷가가 나오고 예전에 방문했었던 김영 해안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제주 바다는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 바다만이 가지는 매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도로를 달리다 드디어 오늘 점심을 먹게 될 목적지 소라횟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 우럭 매운탕이 정말 맛집이라고 해서 가이드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매운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살짝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럭 매운탕은 제가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 얼마나 맛있는지는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도 추운 몸을 따뜻한 국물로 녹이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식사를 했으면 한국인은 식후 커피를 또 마셔줘야겠죠. 그래서 근처에 카페로 이동을 하기로 합니다. 바닷가라 그런지 바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스피드 400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조금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달리다 보니 커피를 마실 카페에 도착을 합니다. 한쪽 구석에 바이크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몸을 녹이러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카페 안에 들어와서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보니 다시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날씨가 오늘 저희를 도와주질 않네요. 자, 그렇게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이고 다시 투어를 시작합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데 바람이 계속해서 거칠어지더라고요. 지난 11월 말에 왔을 때도 바람이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오늘 정말 날씨가 투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해안도로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가시리 유채꽃 프라자입니다. 해안도로를 빠져나와 산 쪽으로 접어드니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한라산의 고도가 높다 보니 점점점 눈발이 새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오늘 라이딩하면서 가장 많은 눈을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라이딩할 때도 이렇게 눈을 맞아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에 주의하면서 조심조심히 한라산을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산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눈발이 점점 줄어들면서 푸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바람과 눈에 맞서면서 투어를 했었는데 내일 날씨는 이것보다 좋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드디어 유채꽃 프라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아쉽게도 유채꽃은 없었네요. 그래도 넓은 평원과 커다란 풍력 발전기가 멋진 풍경을 만들어주네요. 추워서 유채꽃은 없었지만 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휴게소 안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의 극한 투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깥을 바라보니 다시 구름이 점점 많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험한 날씨를 뚫고 숙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북귀길을 준비합니다. 우선 숙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처음 바이크를 받았던 게러지로 이동을 해서 가져왔던 짐들을 트라이엄프 렌트카에 싣고 숙소로 이동을 하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오후 5시만 넘어가더라도 어지간한 가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제주 시내로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주행했었던 그 어떤 순간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북귀길이 진행이 되었어요. 코타급으로 리터급 바이크들을 쫓아가려다 보니 굉장히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주행을 해서 제주 시내로 들어왔고 우리가 처음 여행을 시작한 빅브라더스 게러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빅브라더스 게러지에서 짐들을 차에 싣고 각자 자신의 바이크를 타고 이번 여행의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숙소로의 이동은 별도로 단체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조심해서 숙소에서 다 함께 모이기로 했습니다. 오랜 배율 주행과 리터급 바이크를 쫓아갔는데 굉장히 지쳐 있었던 저는 그냥 제 평소 속도대로 느긋하게 유유자적 라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주 시내에 들어왔는데 와, 갑자기 엄청난 바람과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맞은 눈 중에서 가장 많은 눈을 맞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눈이 헬멧 실드를 가려가지고 전면 시야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잠깐 갔다가 헬멧 닦고 잠깐 갔다가 헬멧 닦고를 반복하면서 이동을 계속했어요. 숙소로 가는 길을 쭉 한번 살펴보니 작년에 제주에 왔었을 때 들렸던 호비치 카페가 길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사장님께 인사라도 드릴 겸 카페에 방문했는데 아쉽게도 그날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증샷 정도만 찍고 다시 조심해서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포비치를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점점 더 많은 눈발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주행을 했고요. 어느 정도 달리다 보니 제주공항 근처에 오늘의 숙소 아모렉스 리조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니 이미 많은 분들이 바이크를 주차를 하고 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구석에 제 바이크를 잘 주차를 하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투어에서 가장 좋았던 점 한 가지를 꼽자면은 바로 1인 1실이라는 숙소였습니다. 무사히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의 짐을 잘 챙긴 다음에 배정받은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숙소의 분위기는 엄청 고급지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몸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빠르게 배정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큰 침대 2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넓고 깔끔했습니다. 이 침대 분이야. 각자의 숙소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방문한 식당은 가수 KCMC가 운영하는 너를 위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메뉴가 깔끔하고 다양했으며 맛도 괜찮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KCM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단체로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라이엄프 제주 투어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제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에요. 다행히 오늘은 눈 소식도 없고 길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숙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본격적인 라이딩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짐을 더 가볍게 라이딩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챙겨서 밖으로 나왔는데 와, 다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벌써 준비를 거의 마치셨네요. 하나둘씩 헬멧을 쓰고 익숙하게 바이크 시동을 겁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2일차 첫 목적지 코바 카페펍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 코바 카페펍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곳은 작년 제주 투어 때도 왔었는데 아쉽게도 그날이 쉬는 날이라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문이 열려 있네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들과 빈티지한 감성, 그리고 무엇보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저 제주바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카페 자체도 멋지지만 이 바다 뷰가 정말 다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잠시 바다를 보며 숨을 고릅니다. 달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멈춰서서 온전히 제주의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도 필요하죠. 자, 잠깐의 여유를 뒤로하고 다시 오늘 달릴 코스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주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방향이 볼거리도 많고 제주도의 매력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헬멧을 쓰고 출발해 볼까요? 밖으로 나오니 하늘엔 구름이 잔뜩 끼었고 바람도 아까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어제 눈이 안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변덕스러운 제주 날씨 앞에선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해서 주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식사 장소인 하르방 짬뽕집으로 가기 위해 이오테우 해안도로를 선택했습니다. 제주 바다를 따라 길게 뻗은 이 길은 언제 달려도 기분이 좋지만 오늘은 이 회색빛 하늘과 거친 바람 덕분에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바이크가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오직 길과 나 그리고 함께 달리는 동료들만 존재합니다. 바람을 뚫고 도착한 오늘의 점심 장소 하르방 짬뽕집입니다. 대표 메뉴인 갈비짬뽕을 주문했는데요. 와, 이거 보세요. 매콤한 국물 위로 큼지막한 갈비가 통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비주얼 정말 압도적이죠? 부드러운 갈비살과 쫄깃한 면발, 거기에 뜨끈하고 매콤한 국물의 조화. 아, 정말 맛있습니다. 차가운 바람 맞으며 달려온 뒤라 그런지 더 꿀맛이네요. 든든하게 점심을 해결했으니 다시 힘내서 오후 라이딩을 시작해봐야겠죠? 다음 목적지는 협재해수욕장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는 30분 거리지만 그냥 직진하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달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끌어주는 로드분의 바이크는 ADV 350인데 어제보다 조금은 마음 편하게 따라갈 수 있어서 좋네요.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즐기며 여유롭게 이동합니다. 협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길게 늘어선 야자수와 하얀 모래, 그리고 푸른 바다,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죠? 그런데 와,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서 있기도 힘들 정도네요. 이 강렬한 바람 덕분에 협재가 더 강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멋진 풍경을 감상하는데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모인 다양한 트라이엄프 바이크들이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 정말 장관이네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이제 다음 목적지인 신창풍차 해안도로로 출발합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니 작년 라이딩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시던 로드님이 화려한 와인딩을 보여주시며 돌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저도 허겁지겁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결국 저는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풍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용수항 근처의 카페 해안입니다.
해안도로 바로 옆에 위치해서 경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심플하니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각자 음료를 주문하고 주변 풍경과 바이크를 찍으며 잠시 여유를 즐겼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폴라로이드로 찍은 바이크 사진을 나눠주셨는데 완전 감동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음료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손님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야 뜨거운 말차 라떼를 받을 수 있었어요. 너무 시간이 지체된 탓에 원샷 때리고 급하게 다음 일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수월봉까지는 카페에서 약 10분 거리였는데 와, 이 짧은 길이 정말 예뻤습니다. 제주 시골길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은 천천히 달리면서 여유롭게 감상하고 싶었지만 역시나 일정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야 했던 게 너무 아쉬웠죠. 수월봉에 도착해서는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단체 사진도 남겼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해안도로를 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제주시를 지나 제주 남쪽 서귀포 지역으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하늘에 먹구름이 싹 거치고 파란 하늘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하얀 뭉게구름이 펼쳐집니다. 마치 다른 날씨, 다른 계절로 순간 이동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달리다 보니 저 멀리 웅장한 탐방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요. 주변엔 유채꽃도 만개 있었고 관광객도 많아서 길이 조금 붐볐지만 아쉽게도 이곳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탐방산을 왼쪽에 두고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의 그 기분. 아,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주에서 바이크를 탄다면 꼭 달려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중문 관광단지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목적지 서귀포 해양놀이공원에 도착.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진입하는 길이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경사도 엄청 심하고 거의 유턴에 가까운 커브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발인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고 도로폭도 너무 좁아서 반대편에서 차가 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왔는데 주차장에 도착해보니 다들 똑같이 느끼셨더라고요. 와, 그 길 진짜 위험했다. 역시 라이딩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까 저희가 그토록 위험하고 힘들게 내려왔던 코스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도 나름 장거리 투어를 다니면서 겪어본 경험이 있으니 저는 저단 기어로 놓고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로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 뒤쪽 일행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속으로 뭔가 일이 터졌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는 길에 바이크 조작 미숙으로 인해 제공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고 추가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동 루트와 그에 대한 진행 미숙이 여러모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고가 수습되고 나서 숙소로 복귀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문에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어서 복귀길은 정말 이번 투어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거기다 제주의 어마어마한 바람까지 합세하니 정말 초긴장 상태로 주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저희 투어 멤버가 너무 많았고 블루투스 연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특히 저 혼자 다른 회사 제품 카르도를 쓰고 있어서 사실상 별도의 통신 없이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드분이 골목길로 휙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뒤에 있던 저는 당연히 그 뒤를 쫓아 들어갔고 제 뒤로 4-5분 정도도 함께 따라 들어왔죠. 한참 로드를 쫓아가서 겨우 따라잡았더니 로드분이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왜 쫓아오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따라갔죠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요? 저는 로드가 가니까 쫓아왔을 뿐인데요. 알고 보니 다른 분들끼리는 블루투스 통신이 됐었고 거기서 로드분이 일이 생겨서 잠깐 따로 이동하기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희는 아무도 못 들었던 거죠. 결국 다시 방향을 돌려 숙소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 다시 복귀 경로에 합류해서 숙소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부족하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드디어 숙소 도착. 살아 돌아왔습니다. 첫날은 날씨 때문에 힘들었다면 둘째 날은 이런저런 통신 문제나 루트,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어떻게 보면 준비나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함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금일 투어 일정을 마쳤으니 이제 맛있는 저녁으로 피로를 풀어야겠죠? 제주에 왔으니 당연히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소리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2일차 일정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져가세요. 너무 주지 말고. 예, 가위만 놓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빨리.
그동안 묵었던 숙소입니다. 1인 1실이고요. 네, 침대가 2개. 이렇게 있고, 냉장고에는 물이 2개 들어있었고, TV는 안 봤어요. 평소에 TV를 안 봤어요. 근데 뷰가 너무 멋뷰. 한라산뷰라고 해야겠구나. 한라산뷰. 저쪽에 한라산뷰고 비니도 날아가는데 딱히 그렇게 소음이 심하진 않았어. 창문 열면은 한라산뷰. 그리고 천장에 히터 겸 에어컨이 있었는데 따뜻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화장실. 일회용품은 돈 주고 사라고 있고, 어메니티는 샴푸랑 바디 클렌저가 있었습니다. 링스는 없죠. 수건은 많이 줬어요. 한 6개 정도가 있어서 혼자 쓰기에는 충분. 침대는 쿠션이 솔직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아파서 똑바로 누워자기는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1인 1실이라는 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조식도 제공했는데 조식은 완전 전형적인 기사식당 풀 한식 뷔페 같은 느낌. 빵이랑 시리얼도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열량을 좀 늘리려고 든든하게 잘 챙겨 먹었습니다. 냉장고는 그리고 물은 하루에 2통씩 제공해줬어요. 떠나려 하니 참 얄궂게도 날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모습을 숨기더니 마지막 날 아침 문 앞에는 푸른 하늘과 잔잔하게 빛나는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럴 거면서 왜 그동안 하는 아쉬운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제주 라이더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휠스 카페입니다. 지난 제주 투어 때 우연히 방문했던 곳인데 그 편안한 분위기와 사장님의 친절함이 기억에 남아 이번에도 찾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나서 헬멧을 착용하고 MI에 오르니 이제 정말 마지막 라이딩이라는 기분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함께 출발하는 동료들의 묵직한 엔진 소리를 들으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해봅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푸근한 미소로 사장님께서 저희를 맞이해 주십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함께 투어를 했던 동료들과 그동안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낯선 제주에서 바이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이렇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한 에너지와 함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힘을 얻습니다. 이제 든든한 점심 식사를 위해 해왕식당으로 향합니다. 제주 현지인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꽤나 유명한 한치 주물럭 맛집이라고 합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에서 그 명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벽면 가득 붙어있는 여러 유명인들의 사인을 구경한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드디어 저희 앞에 놓인 한치 주물럭, 매콤한 양념과 쫄깃한 한치, 그리고 부드러운 돼지고기의 조화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맛있는 점심 식사였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빅브라더스 게러지로 향해야 했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 삼양해수욕장에 들렀습니다. 검은 모래사장과 눈부시게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이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들을 잊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빅브라더스 게러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함께했던 2박 3일의 시간이 마치 한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간 듯하여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게러지에 도착하여 각자의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의 마지막 추억을 사진으로 담아주실 스냅 사진 작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기념 촬영을 마치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까지는 꽤 여유로운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저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동료 라이더 한 분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게러지 사장님께서 스쿠터 2대를 흔쾌히 빌려주시며 퇴근 시간 전까지 제주도를 더 둘러보고 가라는 따뜻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그렇게 제주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할 스쿠터 번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이엄프와 함께했던 2박 3일의 제주 라이딩은 이렇게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었지만 저희의 제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대의 스쿠터에 몸을 싣고 또 다른 매력을 간직한 제주도의 풍경 속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과연 이 예상치 못한 마지막 여정에서는 어떤 새로운 만남과 즐거운 추억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뜨거웠던 2박 3일간의 트라이엄프 프리시즌 제주 투어가 아쉽게 막을 내렸습니다. 저와 동료들의 에마는 이미 제주항으로 떠나 이제 각자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비행기 시간까지 무려 8시간이라는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또 다른 라이더 뚠바님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그때 저희의 난감한 상황을 눈치채신 빅브라더스 게러지 사장님께서 정말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스쿠터 2대를 흔쾌히 빌려주시며 남은 시간을 제주도를 달리며 보내라고 하셨죠. 그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주어진 두 대의 날개, 혼다 ADV 350과 클래식한 매력의 베스파 125. 간단하게 짐을 챙긴 저희는 즉흥적인 제주도 투어 특별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뚠바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투어의 첫날 아름다운 제주 동쪽 풍경을 놓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특별 투어 루트는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한라산 성판악을 시원하게 가로질러 서귀포로 향한 뒤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안식의 방향으로 성산 일출봉까지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죠. 예상치 못했던 스쿠터 여행. 과연 남자 둘이 떠나는 제주도 특별 버전은 어떤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풍경을 선사해 줄까요?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한라산 성판악이었습니다. 보통 한라산 라이딩 코스 하면 1100고지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뚠바님은 좀 더 다이나믹한 와인딩 코스를 원하셨죠. 분명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는데 제가 또다시 제주도 투어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하늘도 질투한 걸까요? 거짓말처럼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놈의 날씨 운이란. 점점 고도를 높여갈수록 도로 옆에는 하얀 눈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투어 첫날 내렸던 눈이 아직까지 녹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죠. 혹시 모를 빙판길에 대비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드디어 성판악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스쿠터를 세워두고 숨을 고르며 다음 여정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죠. 예, 걔는 사이드 내리면 빠졌어요. 네. 무거워가지고 이거. 이게 내려가는 길이니까 이번에 좀 조심조심 해가지고. 성판악 주차장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릅니다. 그래도 탑박스를 이곳의 차가운 공기를 기념하며 사진 몇 장을 남기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귀포에 위치한 찜봉산장 카페. 지난 제주 투어 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곳이죠. 멋진 분위기와 맛있는 음료가 추위에 온몸을 녹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왔던 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와인딩 코스가 더욱 다이나믹해서 조심스럽게 스쿠터의 움직임에 집중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터널을 이루고 그 너머로 보이는 푸른 서귀포 앞바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안전하게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드디어 다음 목적지 찜봉산장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서부산장 같은 독특한 분위기가 정말 멋진 곳이죠. 뚠바님도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바이크를 주차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각자 따뜻한 음료를 주문하고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뚠바님은 멋진 풍경과 카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셨고
저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침봉산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저희는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서귀포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 드라마 올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섭지코지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뚠바님은 지난 투어 첫날 일정을 놓치셨기에 제주 동쪽 풍경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투어의 최종 목표는 섭지코지를 거쳐 성산 일출봉까지 둘러보고 다시 빅브라더스 게러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주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낭만을 즐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비행기 시간 제약 때문에 최대한 짧은 거리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바다랑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던 중 섭지코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사진 찍기 너무나도 좋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완전 그거라서. 저희는 곧바로 바이크를 끌고 언덕 위로 올라가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또 차. 5분이면 가네.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이번에는 서로의 바이크를 바꿔 타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350cc를 타다가 125cc에 올라타니 확연하게 달라진 출력과 서스펜션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성산 일출봉까지 이어지는 멋진 해안도로를 따라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죠. 드디어 성산 일출봉 주차장에 도착. 이름은 아닌 것 같죠? 서둘러 인증샷을 남기기 바빴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죠. 하나, 둘, 셋. 그러던 중 혼자서 트라이엄프 바이크를 타고 제주 투어를 오신 라이더분을 우연히 만나 짧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혼자 오신 첫날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다녀봤던 코스 중에서 특히 좋았던 장소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짧은 수다를 마치고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빅브라더스 게러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곧장 돌아가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러지로 향하는 길 중간에 위치한 아름다운 김영 해수욕장에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달려 김영 해수욕장에 도착.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빠르게 사진을 찍고 저희의 짧지만 강렬했던 제주 스쿠터 투어 특별편을 슬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하진 않게, 추워지진 않게 해서 괜찮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저희는 처음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빅브라더스 게러지로 향했습니다. 바다 같다. 스쿠터를 반납하기 전 감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붕 뜬 시간을 허망하게 보낼 뻔했지만 빅브라더스 게러님 덕분에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바이크 탁송은 역시 빅게러지. 게러지로 돌아가는 길은 최대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었던 아름다운 제주바다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그렇게 게러지에 도착하여 스쿠터를 반납하고 짐을 챙겨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는 뚠바님께서 강력 추천하신 맛집에 들러 제주 흑돼지와 멜젓을 맛보았습니다. 평소 해산물이나 젓갈류를 즐기지 않는 저조차도 이곳 멜젓은 전혀 비리지 않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퀄리티가 남달랐고요. 알고 보니 맛집 매니아 성시경님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2박 3일간의 트라이엄프 프리시즌 제주 투어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친 듯한 폭설과 촉박한 일정 때문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들을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새롭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